종목 카운슬러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계속 종목 접수 받고 있는데요. 전화 이용하실 분은 02325-8200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즈아즈 게시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통통에서 모바일로 시청 중이신 분들 계시죠? 역시 게시판 접근 가능하니까요. 종목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십니까? 우리투자증권이요.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예, 12,450원에 35% 매수를 했는데요. 네, 언제 사신 건가요? 지난주에 이게 12,4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12,400을 보고 12,400원 하향 이탈했을 때는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12,400원 이상 올라갔을 때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12,450원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제 갈려나 보다 하고, 그러면 골든크로스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종가에 12,550원에 종가를 찍어놓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나 보다 했더니는 오늘 또 장이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못 가가지고, 또 3월 달에 또 증권주가 회장 약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사견사에 샀더니는 못 가고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셨는데 생각보다는 못 가서 또 고민이 되셨군요. 자, 저희가 궁금증들 해결을 해볼 텐데요. 먼저 종목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투자증권을 잡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12,450원, 비중 35% 담으셨는데요. 향후의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오늘 종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0.8% 지난 거래일보다 하락했고요. 12,45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또 PBR이 여전히 1배 미만이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알파파워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예. 요즘 워낙 경기 민감 섹터들이 안 좋으니까 대안으로 이제 은행주라든가 증권주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주는 좀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인데요. 증권업황 자체는 저는 구조적으로 현재 지금 다운 사이클, 하향 업황 자체가 하향 국면에 직면한 상황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밸류에이션 자체가 PBR 측면에서 낮지만은 증권업종의 투자를 판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본 이익률 자체가 지금 3%, 4% 미만인 증권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아지면 이제 거래 대금이 늘어나야지 시장이 수익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래도 국내는 증권사들은 그래도 증권사 수수료 수입이 절대적이니까. 근데 현재 증권사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이 6조 원대입니다. 증권사의 BEP 거래대금이 8조 원 정도가 좀 돼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증권사 실적을 보게 되게 되면 증권사는 지금 이제 3월 결산이니까 최근에 작년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3분기 실적 증권업황 전체적으로 한 40% 넘게 실적이 급감을 했고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작년 4분기 단기순이익이 21억입니다. 재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4% 가까이 급감했다고 봐야 되겠죠. 94%면 거의 이익을 작년에 비해서 거의 못 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안 좋아지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증권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수료 수익을 구현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정책적인 변화가 좀 나와야 됩니다. 대형 IB로의 성장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성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금융지주 쪽에서 지금 매각을 지금 하려고 하는 쪽이죠. 아마 지분이 좀 매각이 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업황 자체가 얼마나 안 좋냐면 우리투자증권이라든가 현대증권이라든가 중심으로 해서 대형사들 두세 군데하고 그다음 중소형사 여러 군데 해가지고 한 12개 정도가 아마 자료를 보면 매각이 나와 있는데 아직 지금 누가 인수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안 나타납니다. 그만큼 업황이 안 좋으니까 누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과거에는 증권업종 같은 경우 서로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그만큼 이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다른 쪽도 그런 관심이 없다는 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권업황 자체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 영업수익 자체가 되게 7, 8천억대에서 거의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순이익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최근에 3년 동안 보게 되면 1,600억대,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작년에 1,600억대에서 지금 1,000억 정도 줄어드는 쪽이니까, 그래서 투자를 판단하는 데서 금융업종의 가장 기본적 분석 중요한 게 PBR하고 그보다 PBR보다 중요한 게 ROE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맨 오른쪽에 있죠.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 올해 자기자본 이익률이 3.0입니다. 3.0. 거의 이게 우리 투자증권에 맡기게 되게 되면, 돈을 맡기게 되면 은행 정기예금을 따지면 3%밖에 이자를 못 준다는 할 정도로 이익을 못 내는 구조라는 거죠. 다만 이 종목이 ROE 자체가 낮지만 PBR이 지금 0.8 수준입니다. 그래서 1.0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금융업종 같은 경우 자기자본 이익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주가는 못 갑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그래서 자기자본이 워낙 낮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어떤 PBR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여력 자체는 제한적이다. 최근에 증권주가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 증권업종에 대한 어떤 분석 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부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을 8,500원 정도까지 내릴 정도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 발표된 이후에 적정 주가를 14,000원, 높게 잡은 데가 16,000원입니다. 제가 판단해도 우리 투자증권의 적정 가격은 ROE를 본다 한다면 14,000원 정도 내외 정도가 적정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주가 자체가 일단 PBR 지표가 낮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ROE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증권업종의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 매력은 있기 때문에 하방 지지력은 있겠지만 그래도 실적이 더 빨리, 더 많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또 급격한 상승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슈는 없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신정부 출범 이후에 민영화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부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준호 전문가님 또 어떤 이슈 있을까요? 지금 증권업종, 특히 우리 투자증권에 있어서도 뭐 메인 이슈야 그 신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민영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M&A 기대감이 상당히 되겠는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 M&A 하면 M&A 피인수 관련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오른다. 그런 학습 효과들이 상당히 또 있는 것들인데, 지금 보면 이 우리 투자증권이나 또 뭐 그런 현대증권, 대신증권 등등이 M&A 이슈 거기에 노출돼 있는 그런 지금 사항들입니다. 그 M&A도 사실 여러분들 밸류에이션, 기업의 본질 가치, 항상 M&A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PBR 베이스로 몇 퍼센트 정도 프리미엄을 붙여두느냐, 그 업황이 좋고 앞으로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들일 것 같다면 PBR 대비로 거기에서 한 30% 할증을 해준다든가 50% 할증을 해준다든가, 또는 장이 너무 좋고 시장이 상투권에 경기 사이클의 상투에 다다랐을 때는 보통 막 프리미엄이 2배 이상 넘어갈 때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벌써 시장도, 경기에 있어서도 시장에 있어서도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조정을 받는 위치 속에서 대부분의 거품은 많이 빠져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M&A여도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거품이 빠진 시점, 그런 가운데서 PBR 대비로도 상당히 낮은 가격이라면 M&A 모멘텀은 실린다. 즉 똑같이 M&A 이슈, 그래서 뭐 매각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진짜 인수가 어느 쪽으로 되고 했을 때 이 거품 붙어 있을 때는 오히려 M&A가 본격화될 때는 주가가 빠지죠. 그와 반대로 이렇게 거품이 다 빠진 상태, 특히 PBR보다도 한참 낮은 상태일 때는 M&A 이슈가 주가에 부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면들이 이런 우리투자증권이나 현대증권, 대신증권 공통 뭐 올 상반기 중에 아니면 올 하반기 중에 즉시적으로 매각 얘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거는 밑바닥에 지금 깔고 있는 프리미엄이 될 수 있다. 왜? PBR이 낮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겠고요. 우리 투자증권에 있어서도 향후에 뭐 KB 쪽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든 그런 면들이 주가에 이 정도 주가 수준, PBR 대비 0.7 수준에서는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 수급에 있어서 또 포인트를 지금 뭐 본다면요, 수급에 있어서도 최근 뭐 외국인들도 그렇고 또 기관도 그렇고 저점부 주가가 조금 조정만 받으면 사들이죠. 주가가 조금만 조정만 받으면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사는 기조가 나오는 면들은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올 상반기 중에 전체적인 대형주의 업종들 실적이 즉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에서는 철저히 PBR 베이스, PBR 낮은 쪽은 무조건 일단 사주자 하는 그런 기조들이 상당히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증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가운데 차트의 일봉 패턴에 있어서는 그 최근 뭐 유행하는 패턴들이죠. 기관 수급에 의해서 푹 치고 올라갈 때 패턴, 뭐 대우조선 해양이나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저 PBR을 매력도로 1차적으로 올랐다가 두세 번 지그재그, 그리고 수급
수급으로 올려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뭐 이번 달이든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투자증권 오히려 13,000원을 넘어가는 강한 수급 기조, 강한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우리투자증권을 좀 매수 관점, 긍정적인 포인트로 단기적으로 한 14,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도 밀고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명준호 전문가는 조금 더 좋게 봤네요. 민영화 이슈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 매수한 뒤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추세에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선까지 또 노려볼 수 있을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송필호 부장님 도와주세요. 네, 우리투자증권은 제가 보면 증권업종은 지금 최악의 상태는 지났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최근 제가 증권업계 몸담고 있지만은 증권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점들을 지금 많이 축소를 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지금 증권업계는 구조조정 지금 막바지에 지금 도달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거래량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난달에 일일 평균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 대금을 보면은 4조 5천억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부터는 거래 대금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 제가 보면은 2분기부터는 주식시장도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증권업계는 어느 정도 최악의 상태는 지났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증권주 중에서는 이제 우리투자증권을 보면 좀 수급은 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만은 여러 가지 보면은 여건을 봤을 때는 아직 증권주는 갈 때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아팔바그 전문가가 아까 말씀했듯이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수급이 좀 개선된 이유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 그 금융종합소득과세 개편과 그다음에 주식형 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최근 자산 관리 영업을 강화하면서 질적인 성장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증권업종이 3월 결산이죠. 3월 결산을 앞두고 기관 투자가들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일봉 차트를 보면은 최근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최근에 하락 조정이 연출되면서 11일 이동평선에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투자증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도 거래량을 보면은 70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이 종목이 전고점 제가 보면은 13,000원을 상향 돌파하고 강하게 추구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돼야지만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량 가지고 오늘 70만 주, 100만 주 미만 거래량을 가지고 현 시점에서 반등이 나더라도 저는 기술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전고점인 13,000원을 상향 돌파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투자증권을 단기적으로 접근했다면 제가 보면은 13,000원 정도에 과감히 매도하시고 만약에 이것을 내가 중장기로 투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주봉사 보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습니다. 제가 보면 주봉상은 한 14,000원 정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투자증권은 단기적으로 접근했다면 13,000원 정도, 좀 중기적으로 접근했다면 14,000원 정도 목표가를 정하고 투자 전략 수립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세 분의 의견 모두 들어봤습니다. 종합해봤을 때는 13,000원대 정도가 이 목표가가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예. 네, 생각과 좀 비슷한 결과가 나왔나요? 어땠나요? 아니, 저도 그 한 13,000원 되면 팔아가지고 화학주로 갈아타려고 지금 하고 저도 반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 맞아 들어갔는데요. 네, 그러면은 세 분의 목표가도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화학주 잡으시면은 거기에 대한 전략 궁금하실 때 카운슬러에 또 연락 주세요. 예. 네, 세 분의 투자 의견 종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을 살펴봤습니다. 알파파워 전문가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죠. 매도입니다. 목표가는 13,200원,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명준호 전문가 보유 의견, 목표가 13,500원, 손절가는 11,900원을 제시했고요. 송필호 부장 매도 의견입니다. 목표가 13,000원, 손절가는 1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메이데이 통해서 접수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스님께서 SM 궁금해하셨네요. 49,000원에 비중이 100%시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진단 이승행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행입니다. 네, 지금부터 SM 이 종목의 상황에 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으로서 대장주죠. 네, 작년에 이 SM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부침이 심했었습니다. 작년에 그 가수 싸이 열풍으로 인해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달에 10만 원이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지금 보고 계신 SM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1조가 넘던 종목이 연속해서 하한가를 3번이나 갈 정도로, 그리고 그 중간에 저하한가가 나올 정도로 큰 폭의 주가 하락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엔터테인먼트 주에 대한 그 관심은 강하다고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S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실적이 어땠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선 연간 단위로 봤을 때 SM 같은 경우 2011년과 2012년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2012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대략 40%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무려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4분기만 보더라도 사실 가장 우려감이 많았던 것이 작년 4분기 실적이지요. 4분기 실적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2011년 4분기 대비 무려 56%나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SM이라는 종목의 어떤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과했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한때 7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현재 4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올해 또 여러 가지 매출 증대 방안이 각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사실 실적 부진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중에 가장 큰 요인을 차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의 엔저와 관련된 부분이지요. 근데 최근에 그 현상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향 매출이 많은 SM이라든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의 주가에 그 조금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SM 현재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방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작년에 SM이 이제 급락을 하던 상황이 보시면은요, 작년 11월에 연속해서 3번이나 한가를 갔던 상황에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터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물량은 실질적으로 악성 매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방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상방 쪽으로 방향을 잡기까지 제법 시간은 걸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기간을 길게 폭을 좀 크게 잡으셔서 앞전 저점인 3만 원 후반대를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M 상황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이승행 전문가의 진단이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금우석이에요.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17만 4천 원에 20%요. 네, 17만 원대면 꽤 오래전에 사셨군요. 네,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할까 하고서요. 네, 어느 지금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하고요. 어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해볼까? 네네. 비중이 지금 20%라고 하셨나요? 네네. 20%가 조금 못 돼요. 조금 못 되시는데 한 네네. 30%까지 비중 확대하실 네네. 생각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비중 확대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 그리고 좋은 방법인지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 그러면요, 네. 목표가를 얼마로 해서 빠져나와야 될까 하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목표가도 함께 네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정리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금호석입니다. 매수가는 17만 4천 원, 비중 20%. 손실이 좀 많이 난 상황인데요. 세 분 가운데 어떤 분의 진단 들어보시겠어요, 시청자님? 네. 지금 전문가님 성함이 잘 갑자기 네, 생각이 다시 안 한번 나네. 말씀드릴까요? 알파파워 전문가?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파파워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7만 원대 사셨으면 그 전에 그 10만 원대 초반도 깨진 적 10만 원대 아래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물탈 생각을 안 하셨어요? 네, 그냥 들고 가볼까 하고 버텨볼까 하고요. 버텨보다가 지금은 이제 물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예, 네, 예. 네.
그때 10만 원 아래 이탈할 때와 지금 여건이 뭐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마음이 조금 변했고요. 마음이요? 좀 현금이 조금 많이 좀 현금 좀 준비되셨구나요? 예. 네. 요즘 많이 부진하죠? 금호석유가요. 네. 예. 금호석유는 대표적인 뭐 이제 중국 관련 화학 섹터 관련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중국에 현재 지금 전인대가 열리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개인 투자가들이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뭐 철강 업종이라든가 뭐 관심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중국 경기 상승 속도 자체가 많이 좀 더디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쪽이고, 향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또 지난달에 중국의 수출이 상당히 증가율이 좀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성장률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 관련 섹터들이 향후에 실적이 중국 경기 회복과 함께 회복은 되겠지만은 실적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춰야 된다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 주가 좀 많이 부진한데, 작년 뭐 4분기 실적 자체가 거의 뭐 적자 수준까지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2011년도에 8천억까지 갔던 영업이익이 작년에 2천억대까지 줄어들었는데, 올해 전망 자체가 그렇게 낙관적이 못합니다. 대부분 증권사 작년보다는 그 이익이 좀 많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인데, 현재 1분기 화학업종의 어떤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주가 약세로 나타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중국 경기 회복이 좀 되겠지만은 관련 석유화학 업황들이 과거처럼 크게 호황을 누리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 쪽이고, 그래서 금호석유는 일단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뭐 증권회사 추정하고 시작 자체가 워낙 변동치가 크기 때문에 적정한 어떤 목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 금호석유화학은 뭐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13만 5천 원을 크게 상회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올해 실적이 증가되는 폭으로 봐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현재 10만 5천 원대는 거의 뭐 저점권에 와 있는 게 아닌가. 뭐 실적이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10만 5천 원대에서 이제 11만 8천 원, 12만 원대 정도 구간. 10만 5천 원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현재 가격대 정도 전후에서 아마 물타기는 좀 충분히 20%니까 30%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가격이 현재 나올 수 있는 가격이 지금 21동 평균선이 11만 5천 원대, 그 다음에 122동 평균선 11만 8천 원대, 그 다음에 61동 평균선이 12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척인 물량층 자체도 12만 원대이기 때문에 11만 8천 원, 12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17만 원대는 올해 안에 가기 상당히 어려운 가격대니까 10만 원대 초반과 12만 원대 사이에서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좀 손실을 줄이는 그것도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추가 매수 염두에 둔다면 10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 10% 정도 사셔가지고 12만 원 가게 되면 추가 매수한 부분하고 포함해가지고 15% 정도를 좀 덜어내시고요. 그렇죠? 네, 그럼 15%가 또 남죠? 그럼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다시 15% 다시 저점에 대사서요. 근데 12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든가 12만 원 팔아가지고, 만약에 그대로 더 주가가 13만 원, 14만 원까지 올라간다면 나머지 15% 정리하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는 전략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요, 저점을 10만 원 무너지지는 않는 걸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현재 제 실적으로 봐서는 10만 원 아래로 깨져야 된다고 봅니다. 더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데, 밸류션을 본다면 지금 그렇지만은 현재 종합주가지수 수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뭐 10만 원 아래대로 이렇게 내려갈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화학업종 금호석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도 보게 되면 올해 실적으로 봐서는 주가는 비쌉니다. 주가가 지금 못 간 이유가,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 못 간 이유가 올해 예상되는 실적으로 봐서 주가가 비싸요. 단순하게 PER로 따지면 석유화학 업황에 관련 종목들이 퍼가 14배, 15배입니다. 미국에 있는 다우케미칼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퍼가 10배, 11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 화학업종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해외 관련 어떤 동종 종목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외국인 주식을 안 산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저조한 부분을 감안한다 한다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관련 종목들이 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10만 원대 초반 정도는 충분히 지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요, 뭐 이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부분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나 싶어갖고요. 일단은 대부분 올해 1분기 실적이 상장기업 실적이 최악인 것으로 좀 나오거든요. 과거 3년 동안 보게 되면 최근에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이 이 정도로 나쁘게 나온 경우는 없을 정도로 가장 나쁩니다. 이제 그런 또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주가가 현재 관련 경기 민감들이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미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요.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꼭 손실 만회하시기 바랍니다. 금은석유 좀 힘이 없었는데 시청자님께 힘이 되는 진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카운슬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3부에서는 실시간 접수만 받고 있고요. 보다 많은 종목들 빠르게 진단을 도와드리니까요. 아직 접수하지 못하신 분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02-325-8200번이나 아자아자 게시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